네, 그러면 지금부터 부마인드 장착을 위한 실행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책은요, 억만장자 시크릿이에요. 억만장자 시크릿. 라파엘 베지아그라고 하는 저자가 이 책을 썼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책을 선정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백만장자 시크릿을 하기 전에, 억만장자 시크릿을 하기 전에 백만장자 시크릿을 했잖아요. 백만장자 시크릿.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어요. 백만장자 시크릿. 그러다 보니까 억만장자들, 실제로 자신의 힘으로 이 1조의 부를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억만장자 시크릿을 좀 선택을 해봤고요. 이 책의 기본 컨셉은요, 나폴레온 힐의 아이디어예요.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앤드루 카네기,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로부터 부탁을 받잖아요. 부자들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네가 좀 써봐라. 대신 돈은 안 주겠다. 돈은 안 주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아주 나이 들어서까지 그걸 실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루잖아요. 결국에는 이뤄서 보통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는 그 성공의 법칙을 완성해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나폴레온 힐이 이 사람에게 영감을 준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억만장자들은 어떤 신념 체계를 갖고 있고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어떤 동기로 움직이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백만장자들의 공통점이라는 게요,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배우고 훈련하고 내면화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 억만장자들이 아주 선호하는 책이요, 자서전이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계속 습득하다 보니까 이게 내면화돼서 자신도 부마인드를 장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라파엘 베지아그라는 그 저자예요. 21세기의 나폴레온 힐이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뭐죠? 이 시대 최고의 비즈니스 구루. 그러니까 유럽에서 1990년대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척을 하고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고, 창업심리학자, 엔젤 투자자,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을 강연한 사람이에요. 잠시만요, 선배님. 제가 음소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음소거가 누가 안 되어 계실까요? 죄송한데 잠깐만 음소거만 좀... 다 되어 계세요? 제 화면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 네.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라파엘 베지아그. 그래서 21세기 나폴레온 힐이라고 불리는데 유럽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이미 백만장자가 됐어요. 이미 백만장자가 됐는데도 뭔가 부족함을 느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한 사람. 그리고 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111km 마라톤을 해서 실제로 그 노 리밋 프로젝트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 잭 캠필드. 이 사람은 지금 생존에 있잖아요. 생존에 있어서 이 추천사를 써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브 에커, 우리가 다루었던 백만장자 시크릿, 이 책의 저자. 그리고 나폴레온 힐. 너무 좋은 책이죠.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요 책하고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요 책을 쓴 나폴레온 힐로부터 영감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책은요, 21명의 억만장자의 명단이 실려 있고요.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인터뷰를 했어요. 이 저자가.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이 명단에 있는지 그 21명의 억만장자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리고 나서, 그리고 20가지의 억만장자가 되는 그 비결이 나와요. 그 비결도 말씀을 쭉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선배님들이 내가 실행하고 싶은 거, 좀 적용해보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조금 기록을 해주시면 나중에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시거나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헤드 알트라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71세의 프랑스 사람이에요. 시리아 유목민 출신이고, 이 사람은요, 건설 서비스와 장비를 제공한 그 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200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의 꿈은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거. 이게 이 사람의 꿈이에요. 이 꿈은 현재 진행 중. 지금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은 아마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니 탄 캬성이라는 사람인데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65세. 이 사람은요. 졸리비 푸드의 창업자, 그리고 18개 나라에 4,300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케일이 너무 달라요. 백만장자더라고요. 스케일이 너무 달라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느낀 바예요. 이 사람은요.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이름을 떨치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잭 코윈이라는 사람인데요. 76세의 호주 사람. 이 사람은 호주의 최대 식당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고 고등교육적으로 자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뉴욕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그 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 차이둥칭이라는 사람인데 49살. 너무 젊죠. 49살. 이 책이 나온 게 작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나이 1살 정도 더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분은 애니메이션 기업 알파그룹 설립자이고요. 중국의 월트 디즈니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루고 싶은 꿈이요. 중국의 디즈니를 만들고 싶은 그 꿈이 있어요. 그리고 팀 드레이퍼라는 사람인데요. 60세의 미국 사람이에요. 벤처 투자가,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기업을 설립을 했고 대학 설립자예요. 드레이퍼 대학의 설립자. 이분은 부동산, 의료, 보험, 금융, 투자은행, 정부를 혁신하는 거, 새롭게 혁신하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세르게이 갈리츠키, 러시아 사람이고요. 51세, 엄청 젊죠. 51세. 마그니트의 설립자. 이분은요. 17,000개가 넘는 편의점, 화장품 가게, 대형 슈퍼마켓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축구 구단주예요. 그래서 이루고 싶은 꿈은요. 사업을 하면서 거둔 그 성공을 축구에서도 거두고 싶은 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피터 하그리부스라는 사람은요. 영국 사람이에요. 75세의 남자. 영국 금융 분야의 리더이고요. 자산 운용 규모가 1,200억 달러. 나 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금융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안정을 안겨주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8번째, 이분은 프랑크 하센프라츠라는 사람인데 85세. 아마 오늘 나온 분 중에 아마 가장 고령대예요. 캐나다 분인데 자동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풍력 발전, 터빈 생산 전문 리나마의 설립자. 그리고 19개 나라에 9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루고 싶은 것은요.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냥 사업이 성공해 나가길 원한다고.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빈 자인이라는 분인데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미국 사람이고 59세 인도 출생인데요. 인도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성공했어요. 모바일 인터넷용 콘텐츠와 툴을 제공하는 인포페이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눈여겨볼게요. 싱귤레리티의 부총장이에요. 싱귤레리티 대학이라고 선배님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싱귤레리티 대학. 싱귤레리티 대학이 이 에이트, 이지성 작가 에이트에서 저는 봤어요. 이게 어떤 대학이냐면요. 2008년도에 설립이 된 대학인데 새 시대의 지배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싱귤레리티 대학으로 만들어 놨어요. 2024년도에 모든 지능의 합보다 훨씬 더 큰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2045년에. 그때 지배자가 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빈 자인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책에서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는 지인분들하고 싱귤레리티 대학 얼른 빨리 좀 설립해주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이 책에 나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분은요. 모든 주요 업계에서 일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교육, 식량,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업가에게는 큰 문제가 곧 큰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고 계시고 이 업계에서 일해보고 싶은 꿈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김범수, 반갑죠? 네, 카카오 의장이에요. 우리가 정말 카카오 주식 사라, 카카오 주식 사라 이 말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다음 멜론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이 이루고 싶은 일은요. 온오프 연결 사업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싶다. 제가 카카오 주식을 봤더니 와 차트가 엄청나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예, 내용에서 아마 계속 만나실 거예요. 나라야나 무르티라는 인도 사람이에요. 이분은 나스닥 상장 최초의 인도 기업 인포시스 공동 창업가고 이루고 싶은 일은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1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꿈을 갖고 있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휴스뉴 웨스웨인 74세의 터키 사람인데요. 터키의 세 번째 부자라고 그래요. 세 번째 부자고 최고의 자선 사업가인데 이분은 12개 나라에 75개 회사를 설립을 했고 대학도 설립을 했고요. 파이낸스 뱅크도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학을 최고의 연구대학, 교수대학으로 만들어서 터키 수출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제 말이 좀 빠르시겠지만 제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선배님들 힘드시겠지만 조금 집중 부탁드릴게요. 리디오 파리소토라는 분이에요. 브라질 사람, 65세 된 브라질 사람인데요.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 비디올라 설립자, 한참 비디오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도요. 그 틈새 시장으로 다시 재기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석유화학회사, 부동산, 은행, 전기광산, 철강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루고 싶은 일은요. 다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는 매사에 감사할 일만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딜립 샹비, 63세의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최대의 제약회사 썬파마를 설립한 사람이고요. 전 세계 제약업계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요. 가장 좋아하는 것이 회사를 세우고 키우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재미있다고 좋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론심이라는 사람은 60세의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21개의 나라에서 400개가 넘는 그 건강, 라이프, 스타일 그런 브랜드 오심의 창업자고요. 이분이 이루고 싶은 꿈은 더 강력한 팀, 더 강력한 체계, 더 강력한 실체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해요. 이분 밑에서 배우면 정말 전문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하일 솔로포프라는 사람인데요. 폴란드 56세예요. 아주 젊은 분이죠. 폴란드 주식시장 5개 기업을 상장시킨 유일한 사람. 그래서 건설, 부동산 개발, 소매, 생산 분야에 여러 회사를 설립을 하고 매각했다고 그래요. 이런 능력 갖추면 정말 네,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배우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은요. 세상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되는 거. 네, 이렇게 이루고 싶은 일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페터 스토달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56세. 이 사람은요. 노르딕 초이스 호텔 체인을 200개 이상 소유하신 분.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상업용 부동산을 설립을 했고요. 환경운동가이면서 자선사업가. 그리고 이루고 싶은 일은요. 진정한 트리플 바텀라인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텀라인 회사가 뭐냐면 이윤을 계속 내고 있고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회사를 갖고 싶다고 책 내용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크 스트로나흐. 캐나다 사람이고요. 86세예요. 이분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데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을 설립했고 27개 나라에 400개 공장과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이루고 싶은 꿈은요. 시민 대표에 의한 정치적인 경영 그리고 사회 경제적 경영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길 바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매니스툴 호주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장난감 제조업체 무스토이의 회장이고요. 이분은 어린이 건강관리 쪽에 자선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루고 싶은 일은 회사를 유지하는 거, 회사를 성장시키는 거, 지금보다 더 크고 성공한 기업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칩 밀슨이라는 분인데요. 63세의 캐나다 사람. 룰루레몬을 설립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스포츠웨어 전문 업체예요. 이분은 아주 모든 분야의 자선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공이란 것은 뭐냐? 건강한 거, 그리고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는 거, 그리고 이분은 좋아하는 것으로 운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너무너무 후다닥 왔는데요. 마지막 억만장자예요. 차오더왕인데 홍콩 사람. 이분은 세계 최대 자동차 유리 제조업체 푸야오 그룹의 설립자고요. 이루고 싶은 일은 뭐냐?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부분적인 성공을 거뒀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전 세계에다가 푸야오 그룹을 알려서 누구나 우리 자동차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21명의 억만장자 명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배님들은 어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굳이 21명의 억만장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이렇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루고 싶은 꿈이 뭔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은 꼭 이루고 돌아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네, 선배님 계속 그 메시지가 뜨나요? 네모칸? 아,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시 줄일게요. 제가 이게 조금 능숙지가 않아서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비결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비결은요. 억만장자의 시작은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금수저도 아니에요. 그리고 명문대도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가난하고 불리한 조건이 많았는데 그 불리한 조건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학교에 한 번도 다니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뇌물을 주어야만 이게 정부에서 무엇인가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인도에서도 단 한 번도 뇌물을 주지 않고 성공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억만장자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리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조건이 불리한가? 그 조건을 생각해 보시면 그 조건 때문에 우리는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도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요. 날고 싶으면 먼저 둥지를 떠나라. 둥지를 떠나라. 우리 무한계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전에도 계속 했잖아요. 이분들은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을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을지,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동기, 그러니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꿈을 갖고 있었다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기술, 그다음에 지식의 범위가 엄청났어요. 계속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습득했어요.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나의 강점, 내가 유리한 그 성격에 집중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억만장자들은요. 거의 하나같이 모두 빨리 자립을 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자기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잭 코인이라는 사람은요. 대학을 졸업할 때 이미 자기의 사업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취업하지 말고 사업해라. 성공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에 달려 있을까요? 선배님들 끄덕끄덕 도리도리 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에 그 성공이 달려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본화할 수 있는 사업에 뛰어들라고 해요. 내가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지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부유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무척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로 스스로의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데요. 그냥 열심히 살아간다고 부를 얻을 수는 없대요. 나의 자본화할 수 있는 그 사업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내 운명을 통제했던 사람이에요. 내 운명을 통제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되려면요. 나의 삶과 나의 일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푼돈 때문에 내가 원치도 않은 그런 직업을 갖고 내가 원하지도 않은 활동을 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나의 운명을 통제하라. 그 카카오 의장 김범수는요. 이렇게 살았대요. 창업 당시에는요. 낮에는 회사 운영을 했고요. 밤에는 직접 코딩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직접 했대요. 그리고 나서 책임져야 할 그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중압감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자적인 자유로움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억만장자들은 스스로 그 둥지에서 뛰어내려서 날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스스로 만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은 얼마나 둥지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계신가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결이에요. 세 번째.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꿔라. 왜냐하면 그 꿈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에요.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꿈을 꾸는 데는 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꿈을 꾸고 그리고 처음부터 큰 물에 뛰어들어라. 우리가 21명의 억만장자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의 스케일이 너무 달랐잖아요. 정말 10개 이상의 나라에서 수백 개의 사업체를 거느린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파는 것, 그것보다는 정말 큰 물에 뛰어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꿈을 이뤄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빈자인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 하늘 같은 건 사실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달이나 화성에 갈 때 절대 하늘을 지나가지 않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 돼버리고요. 일이 가능하다고 믿으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꿔라. 선배님들, 지난번에 저희가 돈이라는 책으로 진행을 했을 때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정말로 내가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일까? 더 큰 꿈을 꿀 수는 없을까? 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그 다음에 네,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꾸는데요. 사실은 장애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장애물들. 그런데 억만장자들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해볼까? 해볼까? 어떻게 해나갈까?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해나갈까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하센프란츠라는 사람이 처음에 철도회사에서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이유는 뭐냐면 돈벌이가 너무 쉬워서. 돈벌이가 너무 쉬워서 그만두지 못할까 봐. 그래서 저 이 얘기 듣고 정말 좀 뜨끔했어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오래가는 직업을 선택할까? 그게 직업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억만장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벌이가 너무 쉬운 것은요, 이제 나 스스로 경계를 하는 거죠. 파리소토라는 사람도 계속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브라질에서 최고의 직장이었던 은행을 들어갔다가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다시 의사가 되었는데 그 의사도 그만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 살았고 안정된 직장, 높은 월급을 포기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잃어야만 했대요. 그래서 높은 급여는요, 최악의 방해물이다. 미래와 나의 안전과 바꾸는 것은 최고의 나쁜 거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나의 미래와 타협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무척 찔리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꿔라. 만약에 선배님들이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실 건가요? 저는요, 지금 제가 휴직을 하고 집에서 오로지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제가 원하는 프로젝트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일을 하던 중에는 어떻게 하면은 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내 컨텐츠를 조금 더 스파이키하게, 날카롭게 만들 수 있을까가 저의 고민이었거든요. 그것을 지금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프랑크 하센프라츠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덕 꼭대기에 오르고 싶다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요, 더 높은 언덕이 있는지 알아보고 준비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언덕 꼭대기에 오르게 되면요, 이젠 내려오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계속 뭔가를 배우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더 큰 꿈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의 그 큰 꿈이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네 번째 비결이에요. 나의 시작을 일단 믿어라. 일단 나의 시작을 믿는 거죠. 선배님들은 비관론을 선택하시겠어요? 낙관론을 선택하시겠어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0대에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면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선배님들 하루에 5개의 매장을 오픈하실 수 있나요?
이 얘기 듣고 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책을 처음에 읽고 2번 읽고 이제 3번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개 매장 충분히 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심어 놓으면 되니까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파리스토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요, 계속 억만장자들을 과소평가할 것이고 미친 사람이라고 욕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다는 그 생각 자체가 몰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나는 다시 더 높은 언덕의 꼭대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이렇게 교만한 생각,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해고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 끊임없이 나의 꿈과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5번째 비결이에요. 억만장자는 돈을 보지 않았어요. 돈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보았다고 해요. 돈은 사업의 주된 요소가 아니고 일의 부산물일 뿐이기 때문에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고 단지 성공의 증표로만 여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난 정말 돈이 충분해. 나에겐 돈이 넘쳐 흘러 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고 억만장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비슷한 이야기니까 좀 넘어가 볼게요. 동기는 언제나 변해요. 동기.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 이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는 동기는 언제나 변하는데요. 공통적인 것이 첫 번째로 가난했기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라는 동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성공의 길로 가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김범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부양할 가족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공을 하다 보니까 나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세상을 좀 더 의미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동기로 변해갔어요. 그래서 모헤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회에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쓴다면 얼마나 세상이 더 나아질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규범이라든가 기존의 틀에 맞춰서 그냥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꿈과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공부하고 실행해 나간다면 얼마나 세상이 더 좋아질까?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비결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요. 존재 이유.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론심은요. 평생에 들었던 아주 값진 조언 중에 하나가 아주 훌륭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라. 이 조언이었는데요.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콱 울림이 있었어요. 정말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고 이렇게 씻고 건강을 애써서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배님들은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시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해요. 나빈자인도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은 틀림이 없다. 그게 무엇인가를 찾아라. 삶의 목표를 찾는다는 것은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 그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선배님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생각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하셨으면 해요. 그다음에 6번째 비결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비전이 방향을 제시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여기에 머물면서 뭐 삼시세끼 밥을 먹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큰 꿈, 아주 큰 비전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장기적인 목표예요. 내가 5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내가 50년 후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떨지, 내가 50년 후에는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비추어질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이 책 신문이에요. 이 신문, 매일경제 신문에 가천 길대학에 이길려 여사가 나왔는데요. 정말 억만장자 시크릿 공부를 하면서 이분 기사가 나와서 너무 유심히 봤어요. 이분은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자꾸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명확한 그 장기적인 목표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난관을 극복하는 그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이 비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비전에서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써붙여져 있었대요. 가천대 통합을 이룰 때 캠퍼스에는요. 이길려 장례식이라는 그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었대요. 얼마나 섬뜩하고 끔찍했을지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이 비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기업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좋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우리는 결국에 기업가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급여 생활자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는 기업가, 나의 비즈니스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비전을 반드시 선배님들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요거 넘어갈게요. 사례들이에요. 사례들. 그리고 여기도 사례들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갈게요. 비전을 세울 때의 원칙은요. 뭐냐? 오래 갈 수 있는 목표. 오래 갈 수 있는 목표.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고요. 어떻게 했냐면 제 블로그에다가 제 비전을 적어놨어요. 제 블로그에다가 비전을 또 하나 더 올려놨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자신이 억압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냐면 나는 뭐 때문에 우울해. 이런 생각들을 왜 하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비전을 또 한 가지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저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평화로운 마음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면의 행복 찾기 내비게이터, 모티베이터 이런 닉네임을 제 스스로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선배님들도 갖고 계시겠지만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널리 좀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끌어들여라. 왜냐하면 내가 좋은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착 달라붙게 돼요. 나에게 착 달라붙게 되는 거죠. 카카오 회사를 설립할 때 김범수 의장이 좋은 인재들을 데려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요. 그 뒷받침 자료가 확보되면서부터 좋은 인재들이 자신에게 착 달라붙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배님들의 그 좋은 비전들요.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깃발이 되지 말고 바람이 되어라.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이 아니라 내가 바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실행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실행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원 물질, 얼마나 내가 생각을 하는지 그게 V의 기본 또 자질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근원 물질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이걸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래서 나는 깃발이 아닌 바람이 되어야 한다.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흘려보낸 뒤에나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바람이 되어서 창조해 나가야 된다. 여기 또 나와요. 완벽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신속한 거. 재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 오늘 이제 요거 같이 읽으시니까 요거 끝나고 내가 재빨리 실행할 수 있는 거리들을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셨다가 요 시간이 끝나면 바로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시길 바래요. 적어도 블로그에다가 자신의 비전을 올려서 사람들한테 올리는 거. 알리는 거. 그거 저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올리고 나니까 그 생각이 계속 저에게 오더라고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넘어가 볼게요. 네,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은 감수해라.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위험은 오지만 나의 모든 걸 위험에 걸지는 말아라. 위험은 중요하고 무릅쓸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위험은 감수를 하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이 위험을 감수하고 또 행동하잖아요.
여섯 가지 방법이에요. 용기를 기르는 여섯 가지 방법인데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실패라는 것은요, 우리가 실패라고 가치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뿐이지 실패다, 성공이다라고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주 중요하지 않은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다. 삶은요, 한 3만 일, 4만 일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휴대폰 앱에다가 깔아놨는데 저 이제 한 15,000일 정도 지나면 저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에서의 위험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면 된다. 이 얘기하고 있고 더 멀리 봐라. 지금 여기서 내가 실패라고 판단하지 말고 더 멀리 봤을 때 그것은 나의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인생 자체를 모험과 도전으로 여겨라. 그 다음에 안전망. 위험은 감수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걸 내걸지 말고 안전망은 갖춰라. 그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쿠션 같은 가족.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자격증, 또 다른 능력, 또 다른 기술, 이런 안전망을 갖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 잘한다고 그걸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전문적인 기술, 지식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홉 번째 비결이에요. 기회가 지금은 장애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장애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장애물로 다가온 이 기회는요. 어떻게 보면요.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꺼이 받아들여라. 반복된 내용이니까 제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기려면 계속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억만장자들은요, 계속 싸웠던 사람이에요. 계속 경쟁을 했던 사람들. 왜냐면 이 사람들이 경쟁하지 않으면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주변에 숱하게 많다는 사실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워서 이겨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들었다 하더라도요. 그 거절은요. 거절을 듣고 나서 그냥 거기에서 포기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어쩌면 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거절을 당했다고 절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어쩌면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가 오히려 훌륭한 사업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기려면 계속 싸워라. 이 내용이에요. 관습에 순응하지 말아라. 저 굉장히 뜨끔했어요. 관습에 순응해왔던 그 아주 오랜 시간들이 막 떠오른 거예요. 막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말 잘 듣는 아이, 교사들이 뭐라고 하면 또 말 잘 듣는 아이, 이렇게 살아온 건 아니었을까. 근데 여기 이분들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아니고 학교를 뭐 제대로 다니지 않으신 분도 계세요. 일부. 그러다 보니까 관습에 순응하지 말고 반항해라. 반항해라.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거부해라.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래서 의존하지 말고 자립해라.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열정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데요. 이분들이 재능이 많았던 분이 절대 아니었어요. 재능이 많았던 분이 절대 아니라 이분들은요. 엄청나게 부지런하신 분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오신 분들.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이 억만장자를 이루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80세가 넘은 프랑크 같은 경우에도요. 오전 7시부터 밤 7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냥 반나절만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만장자들은 항상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끝없는 발전을 추구해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워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마인드 장착을 공부하면서 공통된 메시지죠. 끊임없이 배워라. 끊임없이 배우고 배움의 기회를 활용해라. 그래서 그 배움을 우리가 계속 하려면요. 계속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말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나의 배움의 재료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해라. 여기에 또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게 그 이야기였어요. 독서. 뒤에 나오네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하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그 다음에 6가지 기술이 있어요. 백만장자가 되는데 필요한 6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선배님들 이거 얼마나 갖고 계신지 그거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나는 이 6가지를 다 갖고 있나? 아니면은 뭐 한두 가지 부족한가?
먼저는요. 논리적인 사고예요. 논리적인 사고는 숫자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돈 관리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돈은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 이것은 숫자 감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사업을 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인데 여기서는요. IBM이라는 기업과 내가 어떤 회의를 해야 될 때는 그 회의를 할 때 그 기업체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팅에 나온 사람들은요.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넓은 인간관계보다는요. 깊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깊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또 애를 써야 되잖아요. 노력도 하고 어떤 관계 문제들도 풀어가는 어떤 그런 지혜도 갖춰야 된다는 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 필요한데요. 커뮤니케이션과 스토리텔링은 홍보, 마케팅, 판매에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선배님들한테 충분히 홍보하시라고, 충분히 브랜딩 하시고, 충분히 마케팅 하시라고 이렇게 장을 좀 펼쳐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영업력, 물건을 잘 파는 능력. 네, 그래서 다 억만장자들은 뛰어난 세일즈맨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 이 내 능력을 갖고 돈을 받고 파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쉽지 않잖아요. 우리처럼 관습에 잘 순응해 왔던 사람들은. 그래서 저도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그 기술을 쓰기까지는요, 좀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내적 갈등. 그런데 일단은 시작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다음에 모든 억만장자들은요, 다 리더십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난 이 6가지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가, 이 6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요거 한번 선배님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6가지는요, 6가지 부자의 습관인데 우리가 그 전에 돈의 속성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통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 6가지는요, 필수로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필수로.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다 갖추세요. 첫 번째, 일찍 일어나는 거. 저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거든요. 예, 부마인드를 공부하면서 이거는 뭐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하는 게 뭐냐면 세계 역사 이야기 공부하고 그거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걸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아기를 키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깅을 하는 거, 뭐 헬스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억만장자들이 출장이 잡히거나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출장 때 내가 운동을 못했다면 돌아왔을 때 그만큼의 운동을 추가로 더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서. 독서는요, 해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하고 있잖아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독서 모임에 참여를 해서 이 들깨적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배님들, 독서는 정말 필수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전기, 위대한 지도자, 자서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색하는 거. 예, 우리의 근원 물질, 생각이잖아요. 금수저, 뭐 부모님의 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 사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필수로 꽂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일과, 특히 비즈니스 하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규칙적인 일과를 갖추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EO들, 이 억만장자들은요, 규칙적인 일과를 꾸준히 만들어 오신 분, 뭐 산책을 하고 샤워를 하고 사색하고 독서하고 음악 듣고 식사하고 나서 출근하는, 예, 김범수 의장의 아침 일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루틴한 일과를 만들어 두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규율. 내가 스스로 느슨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의 핑계, 어떤 사람의 핑계 이런 거 아니고요. 뭐 나의 건강의 핑계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내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규율을 스스로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속도가 생명이다. 속도. 그러니까 완전한 거, 완벽한 거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빨리 해라. 그래서 성공에서는요, 실행력이 가장 중요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성공의 80%는요, 내 아이디어를 실제 삶에 얼마나 빨리 잘 넣었는지 그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니까 시간을 아끼는 것보다
돈을 아끼는 것보다는요, 시간을 아끼는 게 낫다. 그래서 빨리 해라.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빨리 행동으로 옮겨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 6가지의 그 효율성 전략이 나와요. 우리가 빨리 무엇인가를 제대로 잘 진행을 하려고 하면요.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까지는 어떤 걸 마무리해야겠다라는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인재들이 기본에 충실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계획을 일요일 오전마다 계속 검토했다는 거죠. 일요일 오전이란 이 시간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썼다는 거죠. 늦잠으로 쓴 게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한 계획과 어떤 비전을 점검하고 설정하는 그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을 썼다고 나와 있어요. 기본에 충실한 인재. 제가 책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일부터, 긴급한 일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일.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목표를 아는 거.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아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고 비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비전,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으면 세계 역사 이야기 프로젝트도 안 하고 가계부 특강도 안 하고 이 부마인드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준비될 때까지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마인드를 읽으면서 먼저 해야겠다. 중요한 걸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 24시간을 이 미래의 나의 비전과 관계된 일들로만 채우게 되더라고요. 하 그리브스라는 사람은요. 가장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인지를 아침마다 떠올린대요. 그걸 떠올리면요. 그것부터 해결을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가들은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해야 할 일이 수백 가지가 넘고 추구해야 할 그 아이디어가 수천 가지가 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 그게 바로 효율성 전략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받아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측정해라. 그러니까 저도 이 PPT를 만드는 시간 측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만들기 전에 싱크와이즈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하는데 그것도 시간을 딱 정리를 해서 제가 미리미리 계획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수월하게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7번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7번째. 돈이 많을수록 검소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절제, 인내력이 정말 부를 얻은 사람들, 돈의 속성에서도 만났잖아요. 이 이야기를 만났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훨씬 더 검소하대요. 왜냐하면 성공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공을 바라보는 나만의 태도,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억만장자들은요. 공통적으로 검소하대요. 그래서 나빈자인은요. 돈을 갖고 있지만 나는 그 돈의 주인이 아니라 신이 나에게 그 돈을 잠깐 맡긴 존재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신탁관리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와야 이제 내가 다시 신에게 돌아갔을 때 칭찬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자수성가들은요. 수수하고 소박하대요. 예를 들면 프랑크 하센프라츠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매일 치즈 샌드위치 먹고 다이어트 콜라 마시고 나면 별로 필요한 게 없다. 우리 누구죠? 워런 버핏. 워런 버핏도 그렇잖아요. 그냥 맥도날드 햄버거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고. 그리고 이분도 몇 년 전이죠? 50년 전이었나요? 그때 사놓은 그 주택에 살면서 지금까지도 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봤더니 워런 버핏이 자기 집을 팔아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못 산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박하고 얼마나 수수한지 알 수가 있죠. 네, 여기 보면은 나라야 나. 이 사람 정말 회사 설립할 때 산 그 방 3개짜리 수수한 아파트에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고 하그리브스요. 이분은요. 비행기 저가 항공 타고 다닌대요. 그리고 신발은요. 10년 전에 38달러, 한 3, 4만 원짜리 그 신발을 지금도 신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 이거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돈 관리법을 익혀라. 그래서 가계부 쓰지 않은 선배님들요. 가계 한번 써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저자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가장 쉽게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지출 내역을 추적하는 거죠. 지출 내역을. 내가 지출 내역을 추적하고 그것을 분석을 해야 어디에서 돈이 더 나가는지 덜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보다 절약을 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어디에서 내가 지출이 많았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라는 거예요. 매출, 그 매출이 아닌 순수익, 순이익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닌 그 수익. 매출은 정말 집계하기가 쉽잖아요. 나의 수입은 정말 집계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 지출을 빼게 되면은 순수한 수입, 순수하게 내가 모을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네, 돈을 정말 잘 써야 된다.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책의 핵심이에요. 이 책의 핵심. 억만장자는요. 돈을 버는 데서 기쁨을 얻고 돈을 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봤어요. 그 다음에 18번째 비결.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주 쉬운 건데 정말 우리 이거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고요.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조차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늘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 거.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뒤에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19번째 비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라. 선배님들 감사일기 다 쓰시죠? 그죠? 제가 감사일기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은지 기록해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한 달치, 뭐 2달치 다시 한번 쭉 돌아보면요. 가슴이 굉장히 따뜻해져요. 첫 번째는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를 하라는 거죠. 내가 가진 가족, 내가 갖고 있는 이 책들, 내가 갖고 있는 이 관계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두 번째 단계는요.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는 거죠. 내가 그들 덕분에 지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더 확장돼서 선행하라는 거. 많은 사람들한테 선행을 하는데 사실 성공하려면 이미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들이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도 선행을 베푸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갖추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이 불을 계속 끌어당겨 온다는 거. 그다음에 나의 힘을 좋은 일에 사용하라는 거. 많이 도와라.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실제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 억만장자들은요. 백만장자와 달리 직접 자선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이에요. 억만장자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은 그 자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마케팅하거나 뭐 이런 창구로 쓰는데 억만장자들은 그런 것도 하지 않는데요. 그냥 자선 활동이 좋아서 그냥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장 존경하는 그 자선 활동가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아시죠? 빌 게이츠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요, 금수저로 타고나긴 했지만 엄청난 어떤 억만장자들의 롤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대가를 치러라. 대가를 치러라. 이거를 듣고서도 너희들은 정말로 억만장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생활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정말로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시간,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노력을 투자해서 이 부를 일군 사람들이죠. 30년 동안 매일 하루에 14시간에서 15시간 동안 일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네, 정말 대답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에요. 항상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요. 재산의 액수가 바로 그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정비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만장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정말 여기에서도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러너의 고독이라는 말이 나와요. 장거리 주자의 고독. 정말로 오랜 시간을 이렇게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큰 성공을 거두려면요. 단단히 각오를 하고요. 권력이 고독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권력. 내가 정말로 부를 얻으려면, 권력을 얻으려면, 힘을 얻으려면, 그러려면은 나는 스트레스에 시달릴 각오를 해야 된다. 고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억만장자들은 정말 행복할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그전에도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돈의 속성에서. 생각보다 억만장자가 되니까 행복하더라. 라는 김승호 회장님의 이야기가 있죠. 가난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정말 부자가 되어 보니까 행복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공통적으로 21명의 억만장자들은 행복하다라고 다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인간 심리와 의사소통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사생활이 소박하고요. 별다른 루머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안정감을 주고 있고 사업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늘 감사하고 늘 절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억만장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의 비밀 법칙이에요. 우리가 20가지의 비밀 법칙을 쭉 알아봤는데요. 선배님들은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억만장자들처럼 그들의 비법을 따르면서 이렇게 억만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